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ACA 국제 자격 플래시 과목을 학습하게 된 강사 조교연입니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으로 ACA 플래시 준비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CA 국제 자격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 필수적인 어도비 제품군의 소프트웨어 사용 능력을 공인하며 관련 분야에서 수천 전문가의 추천서와 동등한 가치가 있는 국제 인증 자격 시험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국제 자격증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실 텐데요. 먼저 이 ACA의 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CA는 어도비사의 제품군들인 포토샵과 플래시, 그리고 드림위버, 일러스트 인디자인의 활용 능력을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하는 국제 자격 시험이기 때문에 이 툴들을 다루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 시험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국내에서 인정하는 자격증들이 있지만 ACA는 어도비 본사에서 주최하는 시험이고,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어떤 나라에서나 공인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은 2009년 하반기부터 국내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ACA 포토샵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될 텐데요. 예전에는 과목 수가 적었지만 최근에는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플래시, 드림위버, 프리미어와 인디자인 총 6개 과목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시험 과목별로 한 과목씩 볼 수가 있고요. 합격 시에는 각 과목별로 인증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ACA는 어도비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국제인증 자격증으로서 국내에서는 기업 및 대학에서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학점 인증, 졸업 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ACA는 CBT 방식, 즉 컴퓨터 기반의 테스트 방식으로 컴퓨터상에서 치르는 100% 실기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 방식이 정확하고 시험 종료 즉시 시험 결과를 알 수 있어서 자격증 취득과 투자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도비 ACA의 자격 소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ACA는 수시 시험으로 원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편리하게 응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ACA는 어도비 소프트웨어 제품별로 독립적으로 인증서, 세계 공통의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도비 ACA는 전문성과 차별성, 편의성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ACA 자격증은 서로 다른 형태의 미디어를 사용하여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계획, 디자인, 구축 및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전문가 수준의 기술을 인증하는 자격증입니다. 합격자는 세계 공통의 인증서가 발급되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수천 전문가의 추천서와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해 처음 사회생활에 들어서는 예비 사회인들은 ACA 자격증을 통하여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전문가적 능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ACA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격증입니다. ACA 자격증을 통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필수적인 어도비 소프트웨어 제품의 사용 능력을 널리 알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인터넷이나 블로그의 급속한 보급으로 디지털 미래에 대한 기술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ACA는 학생, 디자이너, 제작자를 비롯해 모든 어도비 제품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증 시험인 만큼 전문 인력으로 거듭나기 위한 예비 전문가들에게는 필수적인 자격 시험이라 할 수 있죠.
다음으로 ACA의 장점을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ACA의 평가 항목에는 오늘날 디지털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직장에서 평가될 지식과 기술을 확실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ACA 자격증 취득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기술적인 능력과 실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다양한 디지털 장치의 확산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 업무의 효율적 처리뿐 아니라 자기 개발을 위한 활용의 한 가지로 디지털 디바이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회사에서 프로그램 업무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효과가 입증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관련된 많은 종사자들이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행되는 대부분의 업무는 상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업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요구됩니다. 자, 시험 과목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과목은 말씀드린 대로 6개의 과목을 치를 수가 있는데요. 먼저 포토샵, 저희가 시험 보는 포토샵과 그 다음에 플래시와 그리고 드림위버, 프리미어, 일러스트, 또한 인디자인, 이렇게 6개의 과목을 현재는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개별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출제 형식은 컴퓨터를 이용한 답안 선택 형식으로 시뮬레이션 작업 형식입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실제로 만약에 포토샵 시험을 본다면 포토샵 화면과 동일한 화면이 펼쳐지고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메뉴를 또는 패널을 클릭함으로써 최종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하고요. 사용자가 클릭한 그 클릭의 기록이 기록되며 올바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을 경우 득점이 되는 형태로 실습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객관식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론으로 저희가 학습을 하게 될 부분에서도 또한 랜덤하게 계속해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도비 포토샵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물론 실습도 실기도 중요하시겠지만 이론도 함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국내에서 보는 포토샵 실기 시험인 GTQ와 조금 다른 점인데요. 국내에서 보는 100% 포토샵 실기 시험인 GTQ 같은 경우에는 결과물을 보고 실제로 화면에서 필기시험의 그 과정을 기록하지는 않고 결과물과 얼마나 최대한 동일하게 제출하여 만들었느냐 하는 부분으로 이제 점수를 체크하죠. 그런데 이 국제자격인 ACA 포토샵에서는 실제로 화면에서 클릭하는 과정을 통해서 올바르게 접근했는지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론, 객관식 문제도 또한 섞여 있어서 만약에 이론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면 화면에 바로 문제와 보기가 뜹니다. 그 보기 중에서 올바른 보기를 체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되는 그런 형식으로 문제를 치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1000점 만점에 700점이 합격선입니다. 총 42문항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래시는 1000점에 650점이 40문항입니다. 드림위버는 720점이 합격점이며 41문항, 프리미어는 550점이 합격점으로 42문항, 일러스트는 700점이 합격점으로 40문항, 인디자인 동일하게 700점이 합격선으로 40문항입니다. 자, 그래서 출제 형식에서는 시간은 총 50분이 주어지고요. 만약에 우리가 42문항의 포토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1분당 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여야겠죠. 보통 실기 부분으로 구성된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객관식으로 진행된 부분에서는 더 빠르게 시간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5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고요. 수업료는 8만 원으로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의 다른 시험보다 아무래도 국제 공인 자격이기 때문에 수업료가 높은 부분이 있죠. 자, 만약에
ACA 중에서 앞서 보았던 과목 중에서 세 과목을 취득하게 되면은 별도의 시험이 없이도 여러분은 어도비 스페셜리스트라는 자격을 또한 추가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세 과목이 아니라 두 가지 타입의 스페셜리스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비주얼 디자인 스페셜리스트라고 해서 일러스트, 인디자인, 포토샵 이 세 과목을 모두 합격했을 경우에는 비주얼 디자인 스페셜리스트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플래시, 드림위버, 포토샵 이렇게 보았을 때는 이렇게 세 가지를 합격했을 경우에는 웹 디자인 스페셜리스트 자격이 여러분에게 부여가 됩니다. 만약 합격을 하게 되면 아래 샘플이 있는데요. 아래 샘플과 같은 형태로 여러분의 자격증서가 나타나게 되고 여기 이제 여러분의 이름이 찍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웹상에서는 배지라는 형태로 여러분에게 각 과목별로 자격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샘플처럼 나타난 것은 여러분들이 출력해서 보관을 할 수 있게끔 또한 나타나게 되고요. 다른 곳에 또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포토샵은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으로 그래픽, 비디오, 웹 디자인 등의 거의 모든 디자인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그리고 앞서 보았던 이 두 개의 스페셜리스트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표로 하신다면 여기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과목이 바로 어도비 포토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주얼 디자인을 하시든 웹 디자인을 하시든 포토샵은 필수 과목인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플래시 항목이 있는데 플래시는 인터랙티브 멀티미디어와 그리고 웹, 애니메이션 등 상호작용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드림위버는 리치미디어 커뮤니케이션으로 홈페이지 제작과 유지, 개발 등을 할 때 사용하는 툴이죠. 프리미어는 동영상 관련 도구이고요. 일러스트레이터는 벡터 기반의 제작 툴로 그래픽 디자인, 비디오, 웹 등 모든 디자인 분야에서 활용되는 툴입니다. 인디자인은 인쇄 디지털 및 디지털 출판을 위한 페이지 레이아웃 디자인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툴이죠. 자, 플래시의 측정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플래시는 리치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데스크탑 혹은 기타 장비들과 소통할 때의 사용 팁을 그리고 효과적이고 풍부한 상호작용 콘텐츠 제작을 위해 현대사회의 가장 표준화된 도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도구입니다. 자, 측정 분야에서 첫 번째 측정 분야에서는 프로젝트 요구사항 설정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는 대상자 및 대상자의 요구에 대한 리치미디어 목표 이해, 그리고 웹사이트의 목적과 대상에 맞는 리치미디어 콘텐츠 설정, 접근성이 좋은 리치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위한 옵션의 이해, 저작권의 일반적인 규칙에 대한 지식, 프로젝트 관리 작업과 책임의 이해, 콘텐츠 디자인에 대한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론 부분으로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전체 문제가 어디에서 얼마나 나타날지는 랜덤으로 구성이 됐고 이 첫 번째 챕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습할 수 있는 요소가 없고 보통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어 우리가 화면에서 직접 문제에 대한 답을 체크하는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두 번째는 리치미디어 디자인 요소의 이해를 살피게 되는데요. 웹사이트에 사용될 리치미디어를 디자인할 가장 좋은 방법의 이해, 디자인 요소의 원리에 대한 지식, 접근성 및 가독성이 좋은 리치미디어 요소 제작을 위한 기술 이해, 리치미디어 요소를 만들기 위한 스토리보드 활용, 이미지 생성 장치 및 생성되는 이미지 형식에 대한 지식을 묻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어도비 플래시의 이해가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플래시에 대한 이론뿐 아니라 도구를 실제로 다룰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내용을 보시죠. 내용은 인터페이스 요소에 의해 속성 관리자 사용, 타임라인 사용, 플래시 파일 형식에 의해 게시된 플래시 문서의 파일 크기를 관리하는 방법의 이해가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 리치 미디어 요소 수립에 대해서 창세 설명을 보면 이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이 네 번째 리치 미디어 요소 수립 챕터에는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리치 미디어 콘텐츠 제작 기준 작성, 문서 요소 조정, 플래시 가이드 및 눈금자의 활용, 도구 패널의 도구를 사용하여 그래픽과 텍스트를 선택, 제작 및 가동, 그래픽 가져오기 및 수정, 텍스트 작성, 텍스트 조정, 객체를 만들고 그래픽, 무비 클립, 버튼 등의 기호로 변환. 이어서 심볼과 라이브러리에 의해 심볼과 인스턴스 편집 두 개의 챕터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만들기에서 모양, 위치, 크기, 색상 및 투명도 변경, 그리고 액션 스크립트 3.0을 사용하여 컨트롤을 추가하기, 사운드 가져오기 및 사용, 비디오 추가 내보내기, 그리고 플래시 문서 제작까지 챕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와 이 네 번째 챕터 부분에서 플래시 실제 사용 여부가 큰 비중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앞으로 이론뿐 아니라 이런 실질적인 3, 4번 챕터에 나타나는 기능들도 모두 플래시에서 실제로 학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마지막에는 연습 문제로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는지 그 유형을 살펴보고 풀이해보는 시간으로 강좌를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ACA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 홈페이지를 살펴보고 저희가 이제 이론적으로 학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